여러분 밥을 줄이고 만보 걷기를 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식사만 하고 나면 이상하게 졸리고 피곤하다는 분들. 요즘 유난히 체력이 떨어지고 아침부터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은 최대한 줄이고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체중은 더 늘었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도식입니다. 여러분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혹시 이런 걱정부터 드시진 않나요? 오늘도 밥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지 않을까? 뱃살이 더 붙지는 않을까?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하고 약이나 꾸준히 먹으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정답인지 속으로 의심되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 밥은 줄여도 혈당은 오르고 운동은 하는데 뱃살은 그대로이고 그래서 또 약을 늘려야 하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제 진료실에 참 많이 오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한 가지를 먼저 권해드립니다. 바로 밥을 지을 때 딱 한 가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와 복부비만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치지만 이 방법으로 수많은 분들이 약 없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뱃살을 줄였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세 번째 재료는 혈당 관리와 복부비만 해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그 핵심 정보를 드릴 예정이니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밥을 어떻게 지어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혈당, 곡선과 뱃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의 대사 반응이 달라지고 인슐린의 민감도 또한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궁금해지실 겁니다. 밥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 걸까? 지금부터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하고 효과를 직접 확인했던 세 가지 재료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할 첫 번째 재료는 바로 식초입니다. 대부분의 집에 하나쯤은 있는 흔한 조미료지만 그 안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식초의 핵심은 바로 아세트산이라는 유기산입니다. 아세트산은 식사를 통해 섭취한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 과정은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추고 소장에서의 당 흡수를 천천히 진행되도록 유도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서는 식전에 식초를 섭취한 성인은 식후 혈당 상승률이 평균 34% 낮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또한 식초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중의 당을 더 효과적으로 세포 안으로 흡수시킬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몸이 당을 잘 쓰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뱃살이 쌓이지 않게 하고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밥물에 식초를 넣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쌀을 깨끗이 씻고 물을 잡을 때 식초 한 큰술을 함께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같은 천연 발효 식초를 추천드립니다. 인공 감미료나 색소가 첨가된 저가 식초보다는 자연 숙성된 식초가 향도 부드럽고 건강에도 더 이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밥맛이 시큼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점인데요. 실제로 한 큰술 정도의 식초는 밥맛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밥알이 더 탱글탱글해지고 윤기가 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6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식후마다 심한 졸음과 두근거림을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권했지만 약을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것보다도 먼저 밥에 식초를 넣어 드셔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금식 없이 밥에 식초 한 큰술을 넣고 밥을 지은 지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후 졸음이 확연히 줄었고 혈당 수치가 2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체중도 1.5kg 줄었고 허리둘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흑임자입니다. 흑임자는 우리 조상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대표적인 전통식품입니다. 검은 깨라고도 불리는 이 식품은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안에는 놀라운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리그난입니다. 리그난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계열의 항산화 물질로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흑임자에는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어 혈관 내 노폐물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중요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몸이 인슐린의 명령을 잘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당이 제대로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결국 혈당이 오르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에 쌓이게 됩니다. 흑임자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식물성 지방은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줘 혈당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뱃살도 줄어들게 됩니다. 흑임자 가루는 밥을 지을 때 매우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쌀을 씻고 밥솥에 넣은 후 흑임자 가루를 1작은술 정도 위에 뿌려서 함께 지어주시면 됩니다. 밥을 다 지은 후 살짝 비벼주면 고소한 향이 밥 전체에 퍼지면서 먹는 즐거움까지 더해집니다. 흑임자밥은 입맛이 없을 때도 식욕을 돋우는 효과가 있고 밥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한 번은 고지혈증과 복부비만으로 고민하던 64세 남성 환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운동은 하고 있었지만 뱃살이 빠지지 않고 약을 복용 중인데도 혈중 지질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그분께 밥에 흑임자 가루를 넣는 방법을 추천드렸고 3개월 후 재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오고 허리둘레도 4cm나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밥을 먹을 때마다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재료는 우엉차 가루입니다. 우엉은 예로부터 해독 작용과 이뇨 작용으로 널리 알려진 식재료입니다. 특히 우엉에 풍부하게 함유된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현대의학에서도 매우 주목받고 있는 성분입니다. 이눌린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당이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듭니다. 또한 이눌린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장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력 향상은 물론 소화력도 높아지고 복부 팽만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는 중장년층에게 우엉은 자연스럽게 장 운동을 도와주는 최고의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엉차 가루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밥을 지을 때 밥물에 1작은술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우엉 특유의 향이 약하게 남기는 하지만 밥맛에 방해될 정도는 아니며 도리어 구수한 향이 더해져 더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엉차 가루는 소량씩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으며 민감한 분들은 처음에는 반 작은술 정도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70세 여성 환자분은 평소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식후에 항상 가스가 차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변비약도 단기적인 효과만 있었고 장기 복용은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우엉차 가루를 밥에 넣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2주 후 재진 시 복부 팽만감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4주째에는 변비도 개선되었고 식후 피로감도 줄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눌린 섭취가 장 건강과 혈당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편 존재합니다. 이렇게 식초, 흑임자, 우엉차 가루는 각기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혈당의 안정화, 뱃살의 감소, 그리고 대사 기능의 회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료들이 모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복용에 부담이 없고 매일 밥 짓는 과정에서 습관처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세 가지 재료는 함께 넣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각각 따로 시도해 보시고 본인 입맛과 반응에 맞게 조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식초와 흑임자를 함께 넣으면 혈당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 흑임자와 우엉차 가루를 조합하면 고소함과 장 건강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어 먹는 그 밥 한 공기에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혈당, 여러분의 뱃살,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초, 흑임자, 우엉차 가루. 이 중 단 하나라도 오늘 저녁 밥상에 올려보세요. 단 7일이면 분명히 몸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밥을 짓고 나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밥을 지을 때 무엇을 넣느냐도 중요하지만 밥을 먹기 전에 식히는 과정이 혈당과 뱃살 관리에 있어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밥을 갓 지어서 뜨끈뜨끈할 때 먹으면 맛은 좋지만 전분이 가장 잘 분해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빠르게 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남는 당이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로 쌓이게 됩니다. 반면 밥을 한번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이 전분의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를 과학적으로는 저항 전분이라고 부릅니다. 저항 전분은 소화 효소에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전분보다 흡수가 느리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유럽의 영양학 연구팀은 포즈난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동일한 양의 밥을 두 그룹에 제공하되 한쪽은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다른 쪽은 한번 식혔다가 데운 밥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식힌 밥을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약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되었고 식사 후 졸림과 무기력함이 덜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밥을 평소처럼 짓고 나서 식은 밥을 냉장고에 2시간 이상 보관합니다. 이후 먹기 직전에 전자레인지나 밥솥에 다시 데워 드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차갑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식혔다가 데운 밥이라도 저항 전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따뜻한 밥으로 드셔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또 하나의 팁은 밥을 지을 때 한꺼번에 많이 지어 소분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뒤 먹을 때마다 데워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번거로움도 줄고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인 습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68세 여성으로 밥만 먹으면 식후에 무기력하고 잠이 쏟아지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밥을 한번 식혀서 데워 드셔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 정도로 달라지겠냐며 의심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큰 차이를 체감하셨습니다. 식후에 졸리지 않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말씀을 하셨고 혈당 측정기에서도 수치가 15에서 20포인트가량 낮게 나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이후로는 밥을 항상 식혀서 드시는 습관이 생기셨고 체중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별도의 약이나 특별한 식단 조절 없이도 밥을 식히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고 뱃살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식후 피곤함이 심한 분들, 밥을 줄이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실천 팁입니다. 밥을 식혀 먹는 습관까지 실천하셨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궁금증이 하나쯤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자주 듣는 질문들인데요. 오늘은 영상 시청자분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실천이 더욱 쉬워질 수 있도록 실생활 예시와 과학적 근거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식초를 밥에 넣으면 시큼한 맛이 강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식초를 넣는 양은 밥물 기준으로 한 큰술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양은 밥의 전체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이며 밥을 지을 때 증기로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강한 신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밥알이 더 탱글해지고 윤기가 살아나는 느낌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아이와 함께 먹기 걱정되어 망설였지만 막상 해보니 아이가 더 잘 먹는다며 고소하고 산뜻한 맛이 더해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단 처음 시도하실 때는 사과 식초처럼 산도가 부드러운 천연 식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흑임자 가루는 매일 먹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흑임자는 고소한 맛 때문에 자칫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인 식사량에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루 1작은술에서 2작은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흑임자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과량 섭취할 경우 열량 과잉이 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흑임자에는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특히 중장년 여성의 호르몬 균형과 관련된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는 복부지방 감소뿐 아니라 피로감 완화, 기분 안정에도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엉차 가루는 장기 복용에도 괜찮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환자분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우엉차 가루는 천연 식이섬유인 이눌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눌린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불리며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장 건강이 좋아지면 혈당 반응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장 기능이 약하셨던 분들은 초반에 장내 가스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 반 작은술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해서 일주일 단위로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 한 분은 3개월간 꾸준히 복용하시며 혈당 수치는 물론 변비 문제까지 해결되었다며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 세 가지 재료를 함께 넣어도 되나요? 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답은 가능합니다. 입니다. 실제로 식초, 흑임자, 우엉차 가루 모두 성분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부정적인 충돌이 없으며 오히려 함께 사용할 경우 복합적인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초는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추고 흑임자는 혈관 건강과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우엉차는 장 건강과 대사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넣어 밥을 지으면 단순한 한 끼를 넘어서 복합적인 건강 기능을 갖춘 식사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모두 넣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 가지 재료부터 시작하고 입맛과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추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듣는 질문은 백미에도 효과가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나 잡곡밥만 건강한 줄 알고 계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백미도 재료 조합과 조리 방식에 따라 충분히 혈당 반응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미밥에 식초 한 큰술을 넣고 흑임자 한 작은술을 넣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의 상승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물론 현미나 귀리 같은 잡곡의 식이섬유 함량은 높지만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백미밥을 먹되 위에서 언급한 재료들을 활용해 혈당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실천 가능하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질문이 종종 들어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인데 이 방법을 병행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식초, 흑임자, 우엉차 가루는 음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물과 상호작용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약물의 의존도를 줄이거나 약물 용량 조절이 가능한 수준으로 혈당 조절이 개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 정보가 그렇듯이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혈당 체크와 함께 주치의와의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면서도 이 방법을 적용하신 72세 여성 환자분은 3개월간 실천 후 공복 혈당이 30포인트 이상 안정되었고 담당 주치의가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 식재료들을 어디서 구하느냐는 점입니다. 식초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가능하면 정제 식초보다는 천연 발효 방식으로 만든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흑임자 가루는 일반 마트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볶은 흑임자를 곱게 분말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엉차 가루 역시 온라인이나 대형 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엉차 잎 자체보다는 분말 가루 형태가 밥에 넣기에 더 편리하며 가능하면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닌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지어 먹는 밥에 무엇을 넣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혈당 수치와 뱃살, 그리고 전반적인 대사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밥을 줄이고 반찬을 조절하지만 정작 밥을 어떻게 짓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병원 진료실이나 약값이 아닌 매일 올라오는 그 밥상 위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초 한 큰술, 흑임자 한 작은술, 우엉차 가루 반 숟가락.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여러분의 혈당 곡선과 허리둘레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한 끼 바꿔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20일에서 30일만 이어가 보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그렇게 바뀌셨고 지금도 바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깝다 느껴지신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이나 뱃살이 고민이신 중장년층 부모님께 보여드리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걸음걸이만 봐도 뇌 건강을 알 수 있는 방법, 초기 파킨슨과 치매의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